수도권에서 하루에 50명씩만 한 달간 확진이 이미 늦은 거거든요. 280만 명 정도가 생긴다는 계절 독감 시스템에 구멍이 지금 있는 거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또 못 막는다.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박용진 TV는요, 우리 사회 주요 현안, 그리고 정책적인 논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혹은 이슈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들 모시고, 여러 말씀을 좀 나눠보는 그런 연속 기획 대담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슈로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관련된 같이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 김모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묶여있던 일상도 오늘부터는 조금씩 풀리게 됐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전환했었을 때 있잖아요. 모 교수님이 방역 역사에 정부가 방역을 실패하도록 만든 날로 기록될 거다라고 아주 엄청난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 날짜가 5월 6일이었어요. 그랬는데 5월 6일 날 이태원발 환자가 확진이 됐거든요. 네. 5월 6일부터 좀 완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4월 말 연휴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다 연 거예요. 유흥주점도 다 열고. 왜냐하면 네. 연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때 접촉은 다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지만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간다. 거기서 거리두기까지는 들리지 않고 생활이라는 단어만 들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의 접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인구가 밀집하고 이동이 많은 수도권에서 78%가 집중됐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9명으로 5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이전에 그 코로나 유행 관련 패턴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다 자원봉사했거나 이런 분들 많이 네. 지쳐 있는 상태고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의 의료진이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도권이 아무래도 굉장히 접촉이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엮여가지고 한번 환자가 발생하면 세 군데가 다 엮여 있어요. 네. 역학조사도 사실 쉽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태원발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왔다 간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빠르게 조사를 못하면서 접촉자를 관리하는데 처음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쿠팡 물류센터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리치웨이라는 노인들이 주로 가는 다단계 사업장까지 간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왔는데 오늘 대전에서 집단 감염으로 한 1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이제 훨씬 더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WHO 연령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그 치명률 수준이 영국이나 스페인 수준까지는 갈지 모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26%까지 올라갔어요. 4명당 한 분이 분이 돌아가신다는 건데, 그리고 초반에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환자를 관리했기 때문에 초반에 사망자가 빨리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점점 이제 노인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코로나가 독감 비슷하다거나 혹은 다른 이전에 있었던 사스, 메르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날 더워지면 괜찮다. 그 원래 날 더워지면 괜찮았던 병들인가요? 근데 날 더워지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희망 사항이었고, 그리고 날이 너무 더워지니까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창문 닫고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그게 또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에 50명씩만 계속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한 달이면 1,500명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치료를 받으려면 중환자실로 이동해야 되고 한 달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중환자실을 관리하는 의료진보다 3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 지금 수도권에서 하루에 50명씩만 한 달간 확진자가 나와도 이거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예, 그게 지금 맞습니다.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미 그 정도로 발생을 했고요. 지금 노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바로 이제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병원 입장에서는 한 층에 코로나 환자를 두는 음압격리실에서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 그 층에 다른 중환자실에 일반 환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감염 위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중환자실이 훨씬 더 모자라죠. 사실 이제 한국이 뭐 병원도 많고 병실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환자실은 항상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코로나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중환자실을 더 줄이거나 빼려면 다른 환자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코로나가 아닌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루에 8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확진자가 그런 보고서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열흘만 진행되더라도 8,000명이 그래. 하루에 100명, 200명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접촉도 줄이고 국가에서도 뭔가 이제 락다운에 비슷한 그 정도로 아마 정책을 내놓겠죠. 그래서 하루에 800명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루 100명, 200명까지 올라간 다음에 정책을 시행하면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몇 달이 걸려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 40, 50명일 때 정책을 하는 것과 몇백 명 됐을 때 정책을 하는 것이 똑같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이제 10명 미만으로 관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어떤 차단 과정 이런 거를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국민들한테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하루에 4, 50명 뭐 익숙해진 거예요. 그 정도 환자 숫자에. 네. 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 가래, 근육통 등 독감과 코로나19는 거의 증상이 비슷합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방역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걸 우려합니다. 280만 명 정도가 생긴다는 계절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코로나 같이 오게 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제 4월 말처럼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10명 미만, 5명 미만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가을 겨울에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걱정했는데 예. 유지되지를 않고 이제 4월 말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예. 그럼 이 상태로 가면 가을 겨울 오기 전에 여름에 2차 유행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걸려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둘 다 같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방역당국이 독감 백신 접종 확대를 들고 나온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계절 독감하고 코로나가 같이 오게 되면 큰일이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에 대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방 주사를 줄 수 있도록 결정권을 현장 의료진들에게 주고 이거를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자 그런 제안을 하셨던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총리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반응이 혹시 어떤가요? 보시기에? 반응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가 무교 대화에 갔더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WHO에서 백신의 스타일 몇 가지를 정해주면 곧바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분히 우리가 더 만들 수 있다. 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백신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는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년 약 2천만 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요. 국가가 무료로 놔주는 거는 한 1,100만에서 1,200만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령으로 65세 이상,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까지 12세 미만. 일단 노약자라고 12세. 보통 불리는 네, 분들. 그리고 임신부. 이렇게 네. 이제 세 그룹을 국가에서 무료로 놔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들이 돈을 내고 맞는 거죠.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국가에서 대상을 좀 늘려야 되는데 만성질환자의 예방접종률이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2천만 명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년 2,500명 정도 이제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을 하고. 네. 근데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방접종에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열심히 예방접종한데 어디에다 헛돈을 쓴 건가 보면 결국에 만성질환자를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고위험군이 분명한데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지 않는 시스템에 구멍이 지금 있는 거고 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위험도를 낮춰야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적 부담을 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에도 일부 개정, 또 건강보험 관련 법도 일부 개정을 해서 이 시스템을 변경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영국이나 뭐 많은 나라들이 국가에서 단일 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조세제대로 보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예방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방을 잘못하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 그걸 국가 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속담에 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또 못 막는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한테 예방접종을 보험에서 해준다. 그러면 일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보험 재정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예방접종 하는 날 진료비를 중복 청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보러 가는 날 예방접종을 맞으면 외래 진료비 하루 17,000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백신 비용, 국가가 산 백신 비용만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또 그거를 써서 만성질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입원을 5%만 줄인다 해도 보험 재정에 크게 세이브가 돼요. 이미 예고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 법 개정하고 제도 개선하는 거 국회도 지금 준비 다 하고 할 테니까 그 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김원환 선생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우리 전문가들의 말씀 잘 취합해서 그 지금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빨리 더 강력한 조치로 전환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만성질환자들, 기저질환자들 이런 분들이 먼저 예방접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의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진들이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접종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지금부터 빨리 진행되고 시행되어야 코로나 유행과 독감이 같이 오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어쨌든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게 됐던 건 현장의 의료진들이 애써 고생하시고 방역 단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K방역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다른 나라로부터 박수받고 존경받는 칭찬받는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여기서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도 큰 부담, 국민들에게도 큰 낭패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저대로 국회에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런 말씀 계속 전파하고 또 이제 상응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란 선생님 혹시 이제 당부하실 말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두시고 더 많이 연락하고 문자도 하시고 또 힘든 사람들 응원도 하시고 이렇게 잘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박용진 T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이슈,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하기 위한 이런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 잘 주변에 전파하셔서 우리가 방역에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